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영 강사입니다. 워크북 1분 커트강 30일의 연속해서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은 228번 문제인데 이게 집회결사의 자유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두 번에 나눠서 학문의 예술의 자유랑 합쳐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번 두 명이 모인 집회도 집시법상 규제 대상이 된다. 맞죠? 2명 이상이면 됩니다. 3인 이상일 필요 없고 2명 이상이면 됩니다. 맞는 질문. 그 다음에 2번인데 빠르게 우리가 시위의 자유도 집회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2에서 인정되는 기본권이다. 맞는 질문. 3번 우리가 살수차를 사용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 요건이나 기준은 법률의 근거를 둬야 되고 지정된 용도로 사용돼야 되며 다른 용도나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혼합살수 판례가 있는데 이제 현재는 여러분들 혼합살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규정은 있지만 우리가 그 행위 당시는 그러니까 경찰분들이 혼합살수 체류액 섞어가지고 혼합살수 할 때는 행위 당시에는 그 명문의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문의 규정도 없는데 이렇게 혼합살수를 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이 위배된다라는 결론이 있는 판례가 있어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인데 여러분들 중요한 판례를 잘 이해해야 되죠. 우리가 일출 시간 전, 일몰 시간 이후에 오개 집회나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다만 예외적으로 오개 집회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위반해서 오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 위배가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위헌인 판례는 맞는데 다만 우리가 사전 허가 금지 원칙 위반은 아니고요. 과잉 금지 원칙 위반해 가지고 위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부분을 잘 봐야 되는데 사전허가제 금지 원칙이 위배돼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 부분의 위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결론을 잘 공부해 주셔야 되는 판례가 되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229번 1번 요거 질문 많이 나오죠. 헌법상 집회에서 공동의 목적은 내적인 유대관계로 족하다. 맞고 정서 선택의 자유가 포함된다. 맞고 평화적 또는 비폭력적 집회 한정된다. 맞고 4번이 틀린 건데 우리가 이제 집회에 대한 허가 제도는 입법권이 아니라 행정권이 주체가 돼야 되죠. 나머지는 맞을 겁니다. 왜냐면 이제 집회 내용 또는 시간 또는 장소 등을 사전 심사에서 일반적인 집회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한다 라는 것이 이제 맞는 지문인데 이렇게 되려면 사전 허가 금지 금지 원칙이 위배되는 허가하려면은 행정권이 주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입법권이나 혹은 사법권으로 바꾸면 틀린 지문이 된다. 우리 경찰 시험에서 그렇게 나왔었죠. 답은 4번이다. 230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질문은 항상 그렇게 나오는데 자 상황 집회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어요. 그럼 이제 관할 경찰서장께서 먼저 신고된 집회가 다른 신고된 집회의 개최를 봉쇄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틀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 먼저 신고된 집회는 다른 집회의 개최를 봉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선순위 집회 신고서가 먼저 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때는 뭐를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둘 다 개최될 수 있도록 권유나 노력을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후순위 뒤에 신고된 집회에 대해서 금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지문이 이제 전체적으로 틀린 이유가 뭐냐면 권유나 노력도 없이 바로 후순위를 금지한다라는 지문이기 때문에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기출문제를 조금 인식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2번인데 5개 집회나 시위의 사전신고 제도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죠. 맞는 지문이고 사전허가 금지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 3번 지문은 위헌 판례죠. 각급 법원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5개 집회나 시위를 할 경우에 처벌이 된다고 한 것은 과잉 금지 원칙이 위배돼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맞고 그 다음에 4번은 빨리 봐야 될 게 우리가 주택조합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특수한 조합이기 때문에 공법인 순수한 공법인에 대해서 헌법상 결사의 자유가 뜻하는 헌법상 보호법에게 대상이 되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가입을 금지당한다 하더라도 결사의 자유에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순수한 공법위 같은데 가입하는 게 우리가 기본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겠죠. 그 다음에 주택조합은 또 여러분들 기본권의 주체가 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되겠죠. 1번이 답입니다.
231번. 자, 요 판례 여러분들 너무 유명한 판례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일몰 시간이고 해가 지고 그 다음에 일출 시간인데 우리가 24시를 기준으로 해서 일몰 시간 후부터 24시까지니까 이 경우죠. 이 경우에 여러분들 시위를 금지한다고 해석하면은 위헌인 부분이죠. 이 부분은 시위를 금지한다고 해석하면은 시끄러우니까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 합헌인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일몰 시간 후부터 같은 날 24시 시위의 경우에 특별히 공공의 질서 내지 법적 평화를 침해할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12시까지는 여러분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상생활 반경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가 된다라는 맞는 지문입니다. 2번. 집회의 자유는 국가가 개인의 집회 참가 행위를 감시하고 또 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집회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불이익을 두려워해서 미리 집회 참가를 포기하도록 하는 집회 참가 의사를 약화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모든 조치가 금지가 된다. 맞는 지문이고. 3번. 합헌 키워드인데 안마사들로 하여금 무조건 의무적으로 대한안마사협회 회원이 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럼 4번이 답이 될 텐데 왜 틀렸냐? 미신고 오기 집회가 불법 집회다 이렇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신고의 범위를 조금 일탈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면 이것도 틀렸습니다. 이에 불응하는 경우는 처벌할 수 있다고 봐야 된다. 일단 이런 전제가 다 틀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도 이제 굳이 옳게 고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미신고 오기 집회라 했었을 때 무조건 불법 집회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다. 232번. 요것은 여러분들 이제 자주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다. 경찰학에서도 많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정치적인 의사표현과 상관없는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복, 오락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시법의 사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2번은 맞는 지문이죠.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지문은 틀린 지문인데 우리가 이 집회, 결사의 자유로 인정되는 결사의 개념에는 공공 목적에 있어서 구성원의 자격이 정해진 특수단체나 공법상의 결사도 포함된다라고 하는데 아까 우리 주택조합이나 아니면 농지 계량 조합처럼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기본권의 주체로서 인정되는 결사의 자유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 4번. 입법자가 법률로서 일반적으로 집회를 제한한 것은 행정부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이 금지하는 사정허가에 해당하지 않겠죠.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야 되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33번을 마지막으로 2번 회차는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할게요. 1번은 대놓고 틀렸는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막혀져 있고요.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질문인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집시법이 미신고 오기 집회나 시위를 해산 명령의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해석할 때는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초래돼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예상만으로는 해산을 명할 수 없습니다. 또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 명령에 불응한 경우만 집시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가 있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지문 중에 우리가 미신고 오기 집회면 무조건 처벌할 수 있다. 이것은 틀린 지문이 된다 그랬죠. 그렇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2번, 우리가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 21조 2항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한계인데 기본권 제한에 관한 일반적 법률 유보 조항이 헌법 제37조 2항이 있어서 우선적이고 1차적인 심사 기준이 돼야 된다. 맞는 지문입니다. 조금만 이해시켜 볼게요. 여러분들 조금 여백이 있으니까 만약에 국가가 갑이라는 사람한테 집회를 금지했다고 칩니다. 그럼 이제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르게 될 건데 이렇게 심사를 할 때 첫 번째로는 사전 허가인지 아닌지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집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해서 사전 허가 금지 원칙이 특별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언론 출판, 그다음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문제된 경우에는 집회 금지처럼 이렇게 사전 허가인지 아닌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전 허가가 아니라도 쳐도 우리가 과잉 금지 원칙을 따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 21조 2항이 사전검열 금지 원칙이 기본권 제한에 관한 일반적 법률 유보 조항인 헌법 제37조 2항에 앞서서 우선적이고 1차적인 심사 기준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둘 다 통과해야지 합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답은 1번일 거고요. 집회의 자유는 우리가 주관적 권리의 성격도 있고 기본권이니까 객관적 성격도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맞는 지문이 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회의 자유는 우리가 여기서 한번 끊을 수 있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는 이렇게 234번부터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다음 회차에서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